안녕하세요. 구상담 클리닉 부원장 나현정입니다. 오늘은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알아야 될 사실 두 가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워할까요? 보통은 기쁨이나 즐거움, 이런 긍정적인 감정은 비교적 잘 표현을 하고 살죠. 하지만 분노나 서운함, 슬픔, 질투, 이런 감정은 드러내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 자신의 감정을 부모로부터 충분히 공감받지 못하고 자란 경우에는 이 부정적인 감정뿐 아니라 결국에는 긍정적인 감정조차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가진, 즉 감정이 발달이 잘 되지 않은 채로 성인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 날 감정을 공감의 대상이 아니라 비판받거나 평가받거나 혹은 억압해야 할 것으로 보고 배우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사실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매일매일 느껴지는 것이 감정인데 이 감정을 늘 억압하고 산다는 게 부자연스러운 거죠. 감정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아주 정당한 신호일 때도 많습니다. 종종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불쾌하고 멀어지고 싶겠죠. 예. 이 감정이 나를 보호하라 라고 보내는 아주 정당한 신호입니다. 이런 불쾌함을 느끼지 않으면 옆에 머물러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면서 정서적으로, 행동적으로 위축되겠죠. 하지만 감정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정을 손쉽게 해결하는 방법인 억압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냥 참자. 그런 감정 느낀 적 없다.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낫지 하고 입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이 감정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억압된 감정이 더 큰 반동으로 튀어오른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 억압은 당장은 뭔가 손쉬운 방법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절되지 않는 그런 아주 악동 같은 감정, 아주 망나니 같은 감정으로 튀어오른다는 것이죠.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인정받지 못하면 절대 사라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과거에 너무 억울한 관계였는데 그 관계에서 늘 참고 참았어요. 오랫동안. 시간이 한참 지나고 이 가해자가 아무리 사과를 하고 아무리 잘해준다 해도 이제 와서는 너무 귀찮고 보고 싶지 않다. 이런 감정만 남아있는 경우 없으신가요? 이것은 감정이 해소되지 못하고 지나치게 억압만 되면 결국 왜곡된 형태로 변질되어 쌓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자기 감정을 억압하다 보면 감정이 죽어버리는 형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조차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감정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삶의 동력, 에너지, 즐거움, 열정 이런 것들이 잘 생겨나지 않습니다. 또 작은 자극에도 과장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평소에 자기 감정을 누르느라 정신적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순간 놀랜다든지 순간 느껴지는 갈등이나 이런 것들에 대처할 정서적 에너지가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또 이 억압된 감정은 신경계를 지속적으로 자극을 해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고 두통, 소화장애, 근육 긴장,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감정 문제로 고민이 될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사실은요, 자기 감정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알아차리지 않은 감정은 결국 곰고 골마서 관계의 문제까지 일으키게 되는데요. 우리 길을 가다가 차가 빠르게 옆을 지나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합니다. 이것은 뇌가 판단을 해서 몸한테 살짝 비키고 조심하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결과입니다. 그런데 감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내 뇌가 어떻게 행동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것은 상대 때문인데 왜 내가 비키고 움츠러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건 아직 감정적으로 미숙하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초등학생이 된 아이가 아침에 엄마가 늦게 깨워서 학교에 지각했다고 엄마한테 화를 버럭 내요. 시험을 잘 못 보고 왔다고 엄마한테 화를 버럭 내는 중학생 아이. 이런 것들 전부 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성인이라면 자신의 감정은 자기 걸로 책임을 져야 돼요. 물론 상대로 인해서 너무나 깊은 상처를 받아서 화가 나고 슬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은 자기 감정은 자기 것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정 주머니가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 원만하게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야 될 사실은 감정이 상하는 근본 원인을 스스로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깊이 감정적으로 상처받는 이유는 아주 중요한 욕구가 좌절되었기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요. 예컨대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좌절되어서인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좌절되어서인지,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내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자기 감정을 상대를 공격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자기 표현하는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욕구를 요모조모 여러 통찰과 방법으로 해소하고 표현할 수 있으면 부정적인 감정이 휘몰아쳐 느껴질 일이 줄어듭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남을 탓하는 말은 결국 상대를 공격하는 것일 뿐입니다. 때로는 감정을 배설하는 치매적인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좌절된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방법도 아니죠. 자신의 감정의 답을 외부에서 채우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해하고 돌봐야 하는 자기 숙제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존중하고 다루게 되면 결국 관계의 많은 문제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안 되시면 심리 치료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